1부에 이어 좀 아쉬웠던 로스트리오의 2부 식전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트리오 공연 아쉬웠던 마음을 모아서 초청하려는데요. 새로운 또 홍일점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예, 멋있는 식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한 의미에서 박수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습자고요. 이런 곳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두 곡 들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곡 LOV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 is for the way you look and looking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t's all that I can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love was made for me, and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감사합니다. 투, 원, 투, 쓰리.
how faint the tune. Somewhere there's heaven, how high the moon. There is no moon above where love is far away too. Till it's come true that you love me as I love you. Somewhere there's music, it's where you are. Somewhere there's heaven, how near, how far. The darkest night will shine if you would come to me soon. Until you will house in my heart, how high the moon. Ba-da-da-da. Da-da-ba-ba-da-da-da-ba-ba. Ba-da-da-da. Da-da-ba-ba-da-da-da-ba-ba. Ba-da-dum-dum-dum-dum-dum-do-da-day. Do ba ba da da do da day,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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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a ba be oh da da din din d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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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din ba ba do do b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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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h no ba do di do ba do ba do di da do do ba ba da say oh di a ba d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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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the we somewhere there's music, how faint the tune. Somewhere there's heaven, how high the moon. There is no moon above where love is far away too. Till it's come true that you love me as I love you. Somewhere there's music, it's where you are. Somewhere there's heaven, how near, how far. The darkest night will shine if you would come to me soon. Until you will house in my heart, oh, will house in my heart, I will house in my heart, how high the moon.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 진행의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이렇게 좀 매혹적인 빠져들게 하는 연주를 해주신 로스트리오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오늘 명지대에서 스타팅 해주셨는데요. 정말 좀 그 멋진 동아리들을 잘 양성하셔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그 마지막 타임이기도 한데요. 학습자와 청중이 이제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갤러리웍에서 세계 대학의 사례밖에 접하지 못하셔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각 패널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패널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의 진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본부 임숙경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임숙경 본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의 진행을 담당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임수경입니다. 저희들도 편하게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무대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10분은 지금 매우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니까 막 떨려요. 이렇게 떨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 분 한 분 사례 말씀해 주실 때마다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패널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권성현 과장님이십니다. 네, 대구대학교 임윤정님이십니다. 네, 동국대학교 진려명님이십니다. 네, 부경대학교 김승주님이십니다. 네, 인하대학교 김영훈님이십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승래님이십니다. 네, 명지대학교 이문기님이십니다. 네, 제주대학교 김상희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밭대학교 빈철민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누구보다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대학을 활용해서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신 교육부 관계자분들이실 텐데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뒷이야기 혹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 과장 권성현입니다. 제가 한 8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져서 사업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사들 중에서 이렇게 학습자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행사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부터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입시도 치르고 했지만 막상 학습자가 학교에 온 건 올해 3월이었고요. 이제 막 1학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과 보고의 성과라고는 하지만 이 성과가 이제 시작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책 한 권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보려고 그러면 잠이 오고 그래서 어느새 이제 아침이 동터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시 입학을 한다는 일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시지 않고는 이거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뭐 국가가 지원을 하고 대학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단 본인 자신이 굉장히 큰 마음을 먹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국평과 같이 이 일을 사실은 15년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5년에 정책 연구를 해서 여러 해외 사례들을 다 분석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15년도 말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6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대학을 선정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 3월에 여러 이런 학습자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 3년에 걸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이 사업이 정말 척박한 지금 성인 학습자의 볼모지와 같은 4년제 대학에
좀 미랄이 되어서 한 5년, 10년 후에는 그때 처음 시작한 대학들이 굉장히 충원율도 충원도 다 못하고 고생을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게 바른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때 공부한 그 용기를 내서 그 대학문을 두드렸던 학습자들이 5년, 10년 후에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그 배움을 발판으로 또 어떤 지금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미담 사례 공유회를 한 5년, 10년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마 많이 충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 학습자들의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구전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학습자가 소개해 주는 거. 그래서 863명의 신입생들이 한 분씩만 소개해도 올해는 1600명이 넘는 이런 2000명 가까운 신입생이 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자분들은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학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께서 발표하실 때 통학거리 1위가 25.5%가 20km에서 40km 내외였었는데요. 사실 20km, 40km도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무려 350km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그 거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원거리도 두렵지 않은 학습의 열정을 가진 대구대학교 임윤정님의 진학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 지역평생교육학과 17학번 새내기 임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지역평생교육학과 과 동기분들하고 저희 대구대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저희 이용래 실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깨에 책임감이 되게 지금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저보다 더 특별하신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먼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닌 그 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일단 도전이란 키워드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40입니다. 근데 작년에 9수죠. 39을 맞아서 월화수목금 주 5일 불금을 기다리는 여느 직장인하고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불금에 어디 좋은데 놀러 가볼까, 데이트 코스는 어딜까, 저도 늘 꿈꾸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지고, 내 나이 돌아보니 이제 곧 40이구나. 불혹의 나이를 맞아서 내가 조금 한심해 보이고 너무 열정이 이제 소진되진 않았나 하는 이렇게 자기 점검의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낙엽이 좀 굴러가고 이제 그럴 때 예,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평생교육, 그냥 역량강화 쪽으로 받으시는 교육들은 되게 요즘에 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학문을 배워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 영역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간에 쌓아온 노하우 플러스 내가 새로운 학문을 접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생교육 쪽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해서 저희가 이과를 선택해서 오게 됐고, 주변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Are you crazy? 하면서 이제 이마에 열재주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런 조금 만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구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주대학교에서도 지금 올라오신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고향 제주를 엄청 사랑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이 산실이라고 저희
익히 소개에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대구대학교에서 장애인 복지하고 평생교육 쪽이 전문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문적인 부분을 조금 배우고 싶어서 저도 영역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기사에도 났겠지만, 그,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물론 제가 어디 기업의 오너면은 상관이 없는데, 철저한 그 직장인에다가 제가 1년에 주어진 연가가 17일입니다. 근데 저희 대구대학교에서는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야간하고 주말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2~3시간 수업을 받으려고 그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연가를 받고 부랴부랴 제주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하늘에서 1시간 보내고 길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서 2시간, 3시간 수업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포로 가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1~2시간 쪽잠을 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거의 1달 반 가까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은 목요일이 되는 아침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복지관에 출근을 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솔직히 저희 선생님들이 다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것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일하는 거 있어서 일하고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되진 않을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혹시나 피곤해서 이렇게 일을 좀 소홀히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솔직히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수업만 되면 긴장이 연속이고 한 달 전부터 티켓팅을 다 해야 되고 뭔가 학교에서 펑크가 나서 수업이 취소되는 날이면 예약 취소하기도 바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고단함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저희 학과 동기분들하고 저희 행정실 선생님들이 너무 물심양면으로 중간중간에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과 동기분들 저희도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있어서 힘든 건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늘 임쌤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제 임쌤이라고 하는데 임쌤이 안 나오면 저기 안 나올 거면 저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오늘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꼭 나왔다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올라와서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임윤정 선생님께서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제주에서 대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정보보안 전문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를 꿈꾸는 동국대학교 진여명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치안과학융합학과 재학 중인 진여명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분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좀 떨리다 보니까 이제 저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시절에 군인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일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다르게 군대 관련된 군특성화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이었지만 당시에는 고달픈 군생활 36개월 3년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36개월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에 대학교를 가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문제도 있었고 사정도 안 되다 보니까 좀 미뤄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고졸자라는 신분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업무를 쉽게 적응을 해도 급여는 박봉이고 담당 업무에 부정적으로 이제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해도 제가 더 잘하는데 대학
대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기회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20대 초반 중반 하면서 또래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좀 회의감도 들고 해서 전역하고 버킷리스트 겸 대학교를 진학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전공으로 치안과학영화학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치안과학영화학과를 소개하자면 정보통신 범죄 그리고 보안 경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제가 해당 전공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군대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했었고 통신 분야도 같이 경하면서 이제 비전도 좋은 것 같고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접하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국대학교 치안과학영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였는데 막상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에 이제 정보통신 보안 및 사이버 포렌식 기법을 배우는 곳과, 그리고 범죄 및 보안 경호 분야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교 동기하고들은 입학 전부터 확고하게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전공으로 진출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3학년이 되기 전에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격증과 기술 지식에 대해서 이번 연도는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제 추후에 공모전의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면은 저의 인생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저 열심히 대학생활 하는 게 목표이고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진여명님께서는 태양의 후예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금 군 출신의 고등학교 때부터 군 관련 전공,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전공도 치안과학융합이고 이래서 혹시 제복이 있으시면 입고 나오시면은 참 무대가 이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동국대 관계자분들과 진여명님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대학 생활하고 전공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그 스토리를 읽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그 문득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때마침 학교 모집 현수막을 보고 그 길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경대학교 김승주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 평생교육 상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주입니다. 저희 아까 9색깔 얘기하길래 저희 부경대는 바다 색깔인 파란색입니다. 근데 저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머리에 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이걸 팔에 묶었습니다. 제 색깔은 빨강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 부경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정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정말 값진 교훈이면서 경험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제목은 꿈놈의 꿈을 그리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1학기 시험 쳐보셨죠? 저도 좀 나이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요거 조금 스크립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부산시내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강좌들을 들으러 다니며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을 쪼개어 유명 교수님들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스스로 인문, 교양, 문화적인 부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교훈 삼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저는 첫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실버 세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꿈들을 주변 지인들이 응원해 주어서 저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운전 신호 대기 중에 보게 된 육교 현수막을 보고 난 후부터의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꿈은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대학 진학을 못한 것의 아쉬움을 가슴에 안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저는 저희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지 작년 가을에 국립부경대 평생교육 상담학과 성인학습자 부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저는 부경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경대를 입학하려면 고3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를 알기에 저희 합격 소식은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은 학교에서 1박 2일간 열린 OT부터 시작되었고 부경대 김영섭 총장님의 평전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축사를 들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8년 만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게 믿기지 않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OT에 참석한 20대부터 50대까지의 학우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면서 대학 신입생이 된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특성상 20대, 50대 여자 학우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챙겨주고 아껴주는 과 분위기가 되었고 저는 학우들의 추천으로 상담과 과 대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과 대표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학교와 학우 간의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과 학우들의 참여는 환상적입니다. 평단대 처음 행사였던 1박 2일 MT에서 우리과 학우들의 똘똘 뭉친 파워와 열기는 즐거움을 더하였고 우리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인 영어, 역사, 상담 동아리는 현재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의 배려로 논술 겉쓰기 멘토와 텔레폰 영어는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학우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1학기에 2번 실시한 인문학 탐방은 영주 부석사와 통영 한산도를 방문하여 역사적 소양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대학 생활의 하이라이트인 대학축제에서 우리과 학우들은 이쁜 앞치마를 두르며 꼬박 이틀간 일일이 포차의 메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경대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올라가는 행운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4개월 동안 매일 저녁 늦은 밤까지 졸아가면서 수업받았던 그 열기를 조금 식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전 제2의 꿈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4년간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여 평생교육과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상담사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올해 97세인 연세대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께서 앞으로 100세인 시대에 50대에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60, 70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5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온 만큼 앞으로 더 단단히 준비하여 모범적인 실버 시대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국립부경대 평생교육 상담학과에 입학하면서 꾸는 저의 꿈 너머의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김승주님과 평단 학우님들이 같이 수고하신 늘리리 포차는 부경대 축제 때 히트를 쳐서 그
안주거리, 파전하고 이런 거 줄 쫙 서가지고 그 일반 그 단과대 학생들이 평단의 성인학습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 늘리리 포차를 통해서 평단의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공 학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김영훈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서 제게 주어진 키워드는 학과 소개인데요. 작성하다 보니까 학과 홍보로 작성하게 되어서 제가 혹시 홍보 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친 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1기 출신으로 선취업 푸진하게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입니다. 처음 회사에서 1년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저 업무만 처리하고 보냈고 그 후로 제 부족함을 느껴 이제 공휴일하고 이제 주말을 반납해서 세미나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이제 제 실력을 갈고 닦아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승진과 더불어 하나의 프로젝트에 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배움을 얻었지만 그와 비례하여 많은 부족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에 현재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이제 바야흐로 4차 산업을 조화하고 있는 지금 그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빅데이터, IoT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과로 기초 소프트웨어 지식부터 응용된 지식을 학습하고 이제 현실 세계에 나아가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 해결하고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주간대와 비교하여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는 그 시간의 갭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서로 협업하여서 이제 업무 외적으로 따로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 또한 현장에 있던 경력자의 말을 유심히 들어서 서로 협업하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학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프로그램이라는 언어를 그냥 배우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 능력부터 설계 능력 그리고 실무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컴퓨터 구조가 동작되는 원리하고 이제 설계 능력까지 배움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시간을 할 때는 개발이 반이고 문제 해결 능력 시간이 반을 잡아먹거든요. 이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춰 이제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데 이 학과에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있게 그 진도 방향을 나가주시고 그리고 머신러닝, 자기학습, 알파고 아시죠, 여러분들? 알파고의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 중에 하나인 딥러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진로는 이제 관련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연구자 또는 개발자, PM,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이제 국책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세부 사항으로 본인이 공부를 원하고 싶으면은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밟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모의 패널 토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또 다른 이름은 미래융합대학입니다. 그리고 42개의 학과에서 유독 융합이 들어간 학과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를 만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더 다양한 학과가 많아졌으면 하는 게 또 학습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17학년도 대학들도 와 계신데요. 아마 많은 학과가 더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전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분이 지금 좋은 얘기들만 하셔가지고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레알, 현실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평단의 그 이화여대가 사업을 철회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소개하실 이분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대학은 내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조승래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유일한 국립대학교, 저희 서울과학교대학교 펜청학과 조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조성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가운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백산맥 소설가 조정래 이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56입니다. 한간에는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나이에 왜 학교를 가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소주는 한 잔 더 먹지. 그리고 차라리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도 참 어렵게 다녔고,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평생 저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계속 보다가 삶에 지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근데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2016년도에 그 이화여대 미래 라이프 사건이 터졌죠. 제가 언론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미래융합대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요, 학위만 받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과목은 제가 한 10여 년을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평생,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좀 불만이긴 한데요. 왜 평생 학습이라는 것이 우리 미래융합대하고 그게 이렇게 융합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인데, 저도 그 혹간의 이와 비슷한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해서 이제 저희 과학기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TBL 광희가 이제 지금 나머지 8개 학교에서 많이 모방이라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부러워하지요. 월요일 날 VOD 강의 6개, 그렇죠. 9시간 과제를 줍니다. VOD에. 일주일 내내 그걸 이제 풀어야 돼.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 수요일 날 화상 강의 겸 출석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새벽밥 먹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3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적응이 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났는데요. 저희 막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35살 차이 나요. 근데 우리 막내가 저를 부르기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대학이 하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저보다 딸보다도 더 어린 우리 정말 그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중간고사 끝났는데요. 저는 우리 학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공부 대충 해. 그리고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또 술자리에, 제가 대빵 형이잖아요. 큰형님이죠, 일명. 술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래요. 야, 술을 먹을 때는 먹고 공부는 공부대로. 우리 과가, 그래도 우리 미래융합대학에서는 그래도 랭킹을 다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형은 공부에는 아무 관심 없어. 그리고 형은 니들 그냥 보는 재미로 학교 나온다.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갑니다. 에피소드 같긴 한데요. 저희 과학기술대학교에 도서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털나서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을 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바닥 이렇게 저한테 큰 교수 경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로 저를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당당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17학번 벤처경영학과 이 얘기를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금 김성호 우리 미래학 학자님이 와 계시는데요. 이 학자님께서 첫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교육? 자, 평생 직업은 앞으로 없다. 그러나 평생 학습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나이가 필요 있겠습니까? 나이가 관계가 있을까요? 중간고사 성적 중요하죠? 저 그래도 상위 클래스 차지했습니다. 4년 1학기 전액 장학금 혜택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기가 생기죠. 2학기 때는 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저는 올 장학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4년 학위를 목표로 학위를 들어왔는데요. 욕심이 생깁니다. 석사, 박사학위 반드시 저는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소담 또 애담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힘과 용기 그리고 우리 미래융합 또 여러 같은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과기대 같이 오신 학우님들 계시면 앞으로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혼자만 도서관으로 달려가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정래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분들은 보통 학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단대의 스토리는 대부분 자녀분들 그리고 배우자분들이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녀에게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배우자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그 스토리에 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평단에서는 가족 특집으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실 분은 명지대학교 이문기 님이신데요. 제가 이 사연의 그 제목을 보고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이분의 제목이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저 포기 안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화이팅!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명지대학교 3학년 이문기라고 합니다.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구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구명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 좀 떨리는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학교 이름을 먼저 구호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서울시청에 근무 중에 있고요.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의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재학 중에도 있습니다. 요즘 교육 분야에서 시대 흐름을 타고 최근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평생 교육의 확대일 것입니다. 이 추세에 맞춰 각 대학들도 잇따라 평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선취업 후 진학 제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 덕분에 2015학년도에 명지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말이 쉽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에서의 공부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생각과 가정생활, 낯선 교육 방식, 여기에는 생전 공부도 해보지 않은 영어 회화에서부터 각 과목마다 과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럴 때마다 포기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치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낭만을 느낄 새도 없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중간고사는 눈앞에 턱하니 다가오고 참으로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라는 반문과 나 혼자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아 정체감 이기는 노였고요. 이때 나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제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동료이자 지금은 졸업하신 장철민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님의 말인즉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결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야 하듯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느긋한 마음의 자세로 생활하기 바란다. 그런 말씀에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 각 과목 서술의 문제는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의 기본인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 결과 중간고사는 우수한 성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하지 않아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일 것인데요.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명지대 사회복지학과는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슬로건과 학과 내 학과 학우들의 자긍심을 높여 매년 2학기 종강전 사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공연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 시간 관리를 잘 하여 직장 내 업무 역량 향상과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요. 이렇게 좋은 점과
좋은 점을 쭉 나열했는데 물론 주의해야 하거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회사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이다. 특히 상위 상급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절대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시간 확보에 위해선 회사 동료들의 배려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를 살면서 개인과 집단은 각종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전문 인력으로 졸업 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립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욕구 수준을 맞추어 시설의 성교육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확충과 치료 기능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 여기에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이랍니다. 그럼 가장 못하는 것은 칭찬이나 위로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만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이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 고민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멘토링으로 극복했다는 학교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승전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패널 토의인데요. 이러한 감동이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우리 학습자분들의 꿈과 희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20대 때 못다 이룬 꿈을 다시 이제 평단대학에서 도전해서 이루고 싶다고 합니다. 제주대학교의 김상희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 향장학과 1학년 김상희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기에는 제주대학교 우리 학과를 들어왔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한 명의 미용사입니다. 꿈을 꾼다는 말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새삼스럽게 피부에 와 닿기도 하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꿈이 있었는데 다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가 여자라는 이유였거든요. 저희 집에는 오빠가 둘 있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딱 들어보시면 여자애 하나니까 더 호화스럽게 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정반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에 포기를 되게 쉽게 했고요.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21살 때 결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라는 사람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딱 부를 때는 김상희가 아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제 이름을 진짜 찾고 싶었었거든요. 제주로 이주한 지 한 3년 되던 해에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가 고민하다가 미용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직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뒤로 하지 않은 채 또 도전을 했어요. 그게 자원봉사였는데 그 봉사를 통해 가지고 또 나라는 사람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미용 실력이 날로 이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의 세월이 미용을 하면서 흘렀다가 2016년
TWC라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미용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참관해서 세계적인 미용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일본 뇌과학자이신 게니치로 모기 박사님의 강연도 들었었어요. 그 모기 박사님의 강연 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 중에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나의 독특성에 이르는 과정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 과정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자기가 강화되고 극복함으로써 이어진다면 충분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저하고 완전 공감이 돼서 제 심장 막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도전, 실천, 지금 내가 해야 할 과제를 풀기 위해서 내 몸이 허락한다면 그 순간까지 도전을 하겠다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 다짐의 첫 발걸음이 대학에 가서 대학을 가지 못했던 그 공부를 대학 가서 하겠다는 그게 올 2017년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가 제 나이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정일, 직장일, 그리고 공부까지 모두 하기에는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틈틈이 공부해야 하고 시험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같이 뜻맞는 학우님들이랑 같이 도서관을 갔습니다. 속된 말로 스마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숨 죽여가면서 서로가 부족한 공부 꾸준히 하면서 이제 그 노력한 결과 전액 장학금이라는 쾌거도 누렸고, 그게 강한 엄마 그리고 나를 강화시켰고 나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 향장학과 학생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고 미용인으로서 이 자부심을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는 20대만 하라는 법 없거든요. 20대 못지않은 40대의 파워풀한 커리우먼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도전이라는 단어에 저 김상희는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용 전문가의 꿈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습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개하는 이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재무 설계사를 꿈꾸는 한밭대학교 빈철민 님이십니다. 저 지식이 아직 많진 않지만 일단 질문 주시면 저거 성심껏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트라이프에 다니고 있고 한밭대에 지금 미래산업유학대 앞 자산관리학과 17학번에 다니고 있는 빈철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한다는 게 저희 나이 때는 약간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내기 때문에 약간 눈치도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가 학교에 이렇게 진학하게 된 이유는 결국 꿈이 있어서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입학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가 이제 연극만 했고 이제 연극밖에 저는 몰랐는데 졸업 후에 막상 이제 꿈도 그렇고 너무 두루뭉실한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녀도 열정 같은 게 없고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주식이란 걸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처음에는 신기하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재밌었어요. 이제 그래서 나와서도 하게 됐지만 이제 항상 잘 되지는 않았죠. 이제 그래서 한번 대인 후에 저는 이제 좀 많은 걸 느끼고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밭대학교 여기에 자산관리학과라는 게 있다고 들어서 이제 알아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과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조언도 듣고 이제 많이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제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직한 회사도 이제 보험회사지만 이제 돈을 다루는 금융 쪽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어로 WISE라고 하는데요. 이 WISE 안에는 이제 알파벳 WISE죠. 이 안에 이제 뜻이 숨어 있는데요. W, work, 이제 일단 일을 시작하고 I, 인슈런스,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save, 저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또 뭐 재테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enjoy, 이 남은 돈으로 이제 즐기느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자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때 자격증 2개 정도 2달 안에 공부해가지고 딴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번 연도 안에 펀2 그리고 증2, 증권하고 펀드인데요. 이거 따고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는 AFPK, CFP 이런 거 금융 쪽으로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들께도 배우지만 같이 공부하는 어르신 학우님들께 더 많이 배운다는 얘기 감명적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17년 사업에 오신 대학 관계자분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없으면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도 교육부에서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도 권성영 과장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전혀 넉넉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예정된 거였던가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학습자분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이 도전이 끝까지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학기, 한 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분들도 뵙고 대학 관계자분들도 더 많이 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도 교육부와 함께 대학 평생교육 정책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하면서 아쉽지만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패널이었고요. 예, 기념사진 촬영한다고 하시니까요. 잠깐 진행을 그대로 하시고 금년도에는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으로 15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대학과 그리고 기존의 평단 사업에 참여하셨던 9개 대학이 대한민국의 대학의 평생교육을 바꿀 수 있는 주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념 촬영 여기서 그러면 그냥 계속 종료하시고 하실 거죠? 지금까지 성과 사례 공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념품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아까 패널 분들이 선물로 주신 깜짝 선물 같은 거 있죠? 알고 보니 다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씩 꼭 받아가시고, 대학 앞에서, 갤러리웍 앞에서 기념사진 꼭 한번 하시고, 추억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념품 한 분씩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